네팔 사람들이 가끔씩 저한테 하면은 아 저거 진짜 막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구나. 제가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가끔씩 그 통역하러 갈 때 통역인 자 말씀하세요 이러면 네팔 사람도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 네라고 대답을 해요 이런 웃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고치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요. 네, 너스테 안녕하세요. 네팔에서 온 수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온 지 지금 13년 됐습니다. 저희 약간 고집센 아버지가 외국을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셔갖고 한국에 오게 되었고요. 한국에 이제 아버지가 아는 지인분들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 솔직히 어학연수로 먼저 오게 되었죠. 완전 한국에 안 가겠다고 하는 거는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좀 편안한 거를 좋아했거든요. 누구보다도 이제 가족들을 좋아하고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을 좋아해서 굳이 이런 것을 다 떠나고 내가 어디 가서 고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았었어요. 그냥 편하게 살자. 그래서 외국에 나가자고 했을 때부터 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을 그냥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미국에 가자고 아버지가 좀 이렇게 꼬셨어요 저를. 그래서 뭐 어차피 미국은 네팔 사람들한테는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진짜 그냥 해도 안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라서 그냥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역시 비자를 못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또 아버지의 그런 선택하는 곳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오게 되었는데 아까 오려고 이제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쉽진 않았어요. 네, 한국 오는 것도. 그러니까 네팔 자체가 조금 이제 비자 받기가 어려워요. 뭐 이렇게 외국에 나가는 것들도 이제 어렵고 아마 예전에 일하러 나가시는 한국 분들은 그 심정을 아실 거예요. 저희가 비자 받으러 갈 때도 너무나 까다롭게 하고 서류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10년 전에 여기 어학으로 가겠다 할 때도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3번 정도 떨어진 걸로 기억납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국은 진짜 빠르다라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모든 게 진짜 발전이라든지 사람들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금방금방 바뀌어요. 이런 것은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예전에 외국인으로 처음에 한국에 왔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신기했었어요. 저희를 보면서 막 말을 걸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안전운전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오히려 요즘은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한국말을 워낙 잘해갖고 한국 사람들이랑 또 약간 친근한 느낌?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저희가 왔을 때는 문화도 모르고 일단 여기에 사는 방식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예 모르고 왔었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좀 서로 다가가기가 좀 힘들어 했던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뭐 K 열풍이라고 하죠. 뭐 K 웨이브라고 하죠. 드라마 이런 거 통해서 한국이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바뀐 것은 많죠. 제 혼자서 봤을 때도. 솔직히 처음에 왔을 때는 마음이 아팠죠. 처음에 어디서 왔었어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한테 네팔에서 왔습니다. 이러면은 일단 약간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막 네팔이라고 하자마자 들었나? 그러니까 이런 표정 약간 좀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히말라야? 이렇게 약간 좀 맞춰보려고 한 것처럼 맞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 히말라야 정도는 알고 있네요 이러면서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팔이라고 하면은 진짜 이 나라인가? 아니면은 어디 있지? 막 이런 표정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슬펐죠. 그리고 더 약간 화났다고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저 인도에 있는 지역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더 화도 나고. 근데 비정상회담 이후에는 그래도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내륙이구나, 수도 이름이 우리 만두랑 비슷하다, 뭐 카트만두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많이 알려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유일하게 네팔을 좀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수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저도 네팔에 대해서는 모든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네팔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네팔인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모든 것을 이렇게 알려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한국에 오고 나서 그 방송 활동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것들이 수잔 뭐 네팔에 대해서 뭐를 찾아보면은 나오는 게 없어. 그리고 뭐 많이 나오는 게 있으면은 뭐 사진 같은 거를 많이 나오고 아니면은 히말라야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갔다 오고 나서 쓰는 책들밖에 없다. 그래서 진정하게 네팔이라는 게 뭔지 한국 사람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없을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요즘 영상이 많이 뜨니까 영상 이런 걸 할까요? 라고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영상도 영상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제 이렇게 쓰고 남기는 게 되게 약간 저만의 그런 바람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약간 멋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힘든 점이 좀 많았었죠. 처음에는 뭐 어떤 것들은 좀 비슷한 것들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집에 들어간다 하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 이런 것들은 네팔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되게 제가 많이 황당했던 거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네팔에서는 자연스럽게 많이 쓰이는 그런 몸짓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디 랭귀지이긴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저는 외국인이었고 그 반에서 외국인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약간 좀 챙기려고 저를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뭐 저기 뒤에 있는데 수잔 뭐 오늘도 괜찮냐 뭐 내가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되게 이제 저를 챙겨줬다라고 생각해서 더 막 이렇게 행복한 느낌으로 있잖아요.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머리를 막 흔들었던 거예요. 좌우로 이렇게 해서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계속 저한테 약간 뭐지? 저 약간 뭐 욕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쟤 뭐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매번 이렇게 오셔서 매번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는 항상 그랬어요. 막 되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한 번은 수업 때부터는 저랑 이제 말을 안 섞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뭘 잘못했나 해서 교수님한테 갔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임마 이러면서 약간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교수님 왜요? 했더니 너무 맨날 내가 물어봤는데 내가 무식하냐 아니면 네가 무식한 건지 나는 모르겠다. 이게 뭐야 이러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와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교수님 통해서 약간 이 한국에는 네라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끄덕끄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약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뭐 아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해왔던 그런 시절인데 갑자기 여기 와서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많이 힘들었죠. 그 네팔에서는 요즘은 이제 좀 그런 게 많이 오해가 생기고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바들이 있어서 네팔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들한테도 우리는 이제 네팔 너디라고 부른다. 그래서 혹시나 네팔 사람 만나거나 네팔에 가면은 누군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맞다, yes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네팔 넛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 몸짓이 되게 흔한 말로 킹 받는다는 킹 받게 하는 약간 그런 몰랐죠. 몸짓이고. 저는 더 이제 그러니까 그때 더 이제 몰랐던 게 뭐냐면 웃으면서 하니까 더 이제 사람을 진짜 무식하게 보는 건가 이런 느낌 받더라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도 네팔 사람들이 가끔씩 저한테 하면은 아 저거 진짜 막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구나. 제가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가끔씩 그 통역하러 갈 때 통역인 자 말씀하세요 이러면 네팔 사람도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 네라고 대답을 해요 이런 웃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고치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항상 그 JTBC에서 그 비정상회담 했을 때도 많이 했던 것들이 약간 비교 아니면서도 약간 좀 비교적인 그런 비교하는 척들이 많았거든요. 뭐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이렇게 하는데 네팔은 그렇게 하지 않아.
뭐 이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이 네팔이라고 하면 일단 산밖에 모르고 뭐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산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일 기본적인 거, 수잔 너 여기 안 춥지? 뭐 히말라야에서 온 사람이 이런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쵸, 산에 뭐 뒷동네 아니야? 니네 그냥 뛰어갈 수 있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제가 네팔 사람은 맞는데 한국이 더 춥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산에 갈 때도 저도 힘들어요. 네팔에는 오히려 산에 간다 하면은 엄마가 혼내요. 뭐하러 가? 저기 죽어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도 네팔 사람이면서도 네팔에 그런 다양한 지역들이 있다. 지리적으로도 다양하다. 우리는 민족뿐만이 아니라 사는 것들부터 뭐 먹는 방식, 진짜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까지도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제 시선에서 제가 경험해왔던 배경에서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나는 한국 분들이 되게 신기해하실 것 같아요. 뭐 수잔이니까 히말라야는 한 번은 갔다 오겠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을 텐데요. 저는 히말라야는 진짜 사진에만 많이 봤었고 그 말 그대로 최고봉이라고 에베레스트라는 거는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영상 통해서는 봤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본 것은 2012년, 13년도였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랑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러 갔었죠. 네,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야, 네팔 어떤 나라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도시계획 수업 때 와, 우리 옆에서 막 네팔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막 네팔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하면서 한번 저한테 갑자기 강연을 시킬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네팔은 어떤 나라예요? 할 때 쉽게 어떻게 설명하지? 아, 이거 복잡한데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음식을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삼겹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딱 보면은 네팔의 지도 모양이거든요. 정말로 삼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기름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흰색 부분은 히말라야인 거고요. 고산지대. 그쵸, 고산지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좀 보면은 이렇게 약간 초록색이기도 하고 그 좀 구름지대. 고기 부분인데 거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위 산이라고도 하고 막 2,000m 정도 넘는 그런 봉우리들이 있는 곳이고요. 2000m가 구릉이에요. 네. 네. 쟤는 그냥 뭐 네. 바위산 정도로 불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도 지역 그 인도 가까이 국경 지역으로 가면은 완전 평지거든요. 거기는 산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도처럼 너무나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삼겹 중에서 중간적인 카트만두에서 태어났고 카트만두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네팔은 삼겹살이다 이런 식으로요. 네. 정말 삼겹살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좋아합니다. 저 삼겹살은 네팔에 있을 때도 먹었거든요. 오. 네. 처음 먹었던 게 네팔이었어요. 삼겹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국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면서 되게 많이 자랑스러워 했었잖아요. 뭐 저희는 같은 민족이다, 뭐 같은 언어를 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처음에 저도 왔을 때 너무 멋있었어요. 이거 되게 단순하잖아. 그럼 우리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언어도 하나고 제주도 가도 막 내가 한국말 하면 다 통하고 저기 그 뭐지? 뭐 목포에 가서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데 근데 네팔은 그러지 않잖아.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이제 살면서 뭐 한국 사람은 물론이고 외국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네팔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뭐 당연히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네팔에도 제가 얘기하는 대로 같은 네팔 사람들이라도 진짜로 아예 모르거든요. 풍습, 막 문화, 언어, 진짜 사는 방식까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도 뭐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있으면은 막 코로나 쟤네들 때문에 들어왔다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애고 네팔처럼 이제는 한국도 그런 공동체다 막 진짜 여러 가지 언어를 하고
여러 가지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가져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실망스러워 했었어요. 딱 달력을 봤는데요,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약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빨리빨리 해서 나라가 이렇게 선장을 했고 이렇게 발달을 했구나 라고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살고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고, 진짜 그 스트레스를 어디다가 이렇게 버릴까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네팔의 느긋함도 한국에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네팔에는 축제가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은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자면 한국에서는 추석이나 설날이죠. 우리도 이제 나상이라는 축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추석이랑 비슷한 그런 축제가 되겠는데요. 그 축제도 솔직히 네팔에 제가 10년 전에 돌아갔으면은 한 달 쉬었거든요. 한 달 내내 쉬었어요. 그냥 편하게 우리끼리 즐기는 시간이다 하면서 진짜 은행도 쉬고 다 쉬었어요. 그때는 일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한국에서는 있을 수 그러니까 상상도 못 가죠. 어떻게 한 달이 쉰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하루 쉴 때도 막 진짜 눈치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이제 좀 많이 한국은 진짜 안 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네팔에서 진짜 말하자면 고구마의 날, 강아지의 날, 진짜 까마귀의 날, 그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숭배하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배려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들이 네팔에서 조금 멋진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축제의 그런 멋진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책은 정말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도 네팔이라는 나라를 저 네팔 사람으로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책 통해서 네팔의 그런 모르는 모습들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팔은 히말라야 넘어 진짜 자연이 가득한 나라 넘어 제 사적인 얘기들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배경으로서는 진짜 네팔이 이런 나라구나 라는 것을 이 책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